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 저자의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원국 저자는 작가님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두 분을 8년 동안 모신 분이죠. 연설문을 쓰신 분이세요. 청와대 리더십 비서관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으시고요. 아주 소박하고 아주 또 뜬금없는 유머가 있으십니다. 귀여우시고요. 네. 바로 읽어드릴게요. 글쓰기의 원천은 독서. 글쓰기의 원천은 독서. 책과 인연이 깊다. 초등학교 다닐 때 계몽사에서 나온 50권짜리 소년소녀 세계문학 정집을 아버님께서 사오셨다. 엄밀히 얘기하면 잠시 빌려오셨다. 할부 책장수에게 사셨는데 너무 비싸 반품하시겠단다. 당신은 먹고 살 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이라 할부 책장수가 많았다. 반품한다는 말씀에 밤새워 읽었다. 아마도 그 책이 계속 집에 있었으면 지금도 다 못 읽었을 것이다. 중학교 다닐 때는 이모부 댁에 더부살이를 했다. 이모부는 전북 문단에서 누구나 아는 시인이었다. 집에 책이 많았다. 양옥집 2층이 온통 책뿐이었다. 오죽하면 책 때문에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책에 묻혀 자고 책 속에서 밥을 먹었다. 그때 우리나라 소설 중에 야한 것은 거의 읽었다. 고등학교 시절 전북에 있는 제일 큰 서점에서 입주 과외를 했다. 매일 밤 11시 과외를 끝내고 나면 서점 책이 모두 내 것이었다.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이삿짐 안에는 책이 한가득이었다. 지금도 전주 중심가에 그 서점이 있다. 30여 년 전에 이미 2층짜리 서점이었으니 큰 서점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대학교 때는 과외에서 번 돈 대부분을 책 사는 데 썼다. 읽지는 않고 모으기만 했는데 20년쯤 그렇게 모으다 보니 그 책이 3,000권을 넘었다. 책에 짓눌려 살기 싫어 2012년 말에 모두 팔았다. 헌책 사는 분이 한 트럭을 실어 갔는데 몇십만 원 주셨다. 책을 모두 정리하고 이제는 책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책 만드는 출판사에 다니게 됐다. 내가 지금 이 책을 쓸 수 있는 것도 그동안 책과의 인연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독서는 세 가지를 준다. 지식과 영감과 정서다. 책을 읽고 얻은 생각이다. 그 중에 글 쓰는 데는 영감이 가장 중요하다. 독서와 글쓰기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다. 따라서 독서 없이 글을 잘 쓸 수 없으며 글을 잘 쓰는 사람치고 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그랬다. 김대중 대통령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특히 감옥에서의 독서는 유명하다. 옥중에서 보낸 편지 말미는 매번 다음 책을 넣어주시오로 끝났고 10권에서 20권의 도서 목록이 적혀 있었다. 정치 경제는 물론 철학, 신학, 역사, 문학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여러 권을 펴놓고 돌려가면서 하루 10시간 정도 독서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되고서도 마음껏 책을 봤으면 원이 없겠다. 이럴 때는 가끔 감옥에 있을 때가 그립기도 하다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할 정도였다. 1999년 5월 러시아 방문 때는 모스크바 대학에서 이런 연설도 했다. 나는 오랜 옥중 생활을 통해서 러시아 문학을 섭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푸시킨, 돌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등 많은 러시아 고전을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솔제니친과 사하로프의 작품들도 애독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을 읽은 것만으로도 감옥에 간 보람이 있었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1999년 5월 러시아 국빈 방문 모스크바 대학 연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청와대 관저에는 큰 방 하나가 책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김 대통령은 도저히 읽을 시간이 나지 않으면 비서실에서 보고한 책 요약본이라도 찾아 꼼꼼히 읽었다. 독서 중독인 셈이다. 휴가 때 자주 찾았던 청남대의 책 읽는 모습에 김 대통령 동상이 설치됐을 정도로 휴가 중에는 독서 산매에 빠졌다. 책을 읽은 후에는 사색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스스로 지킬 것을 다짐한 대통령 수칙 12번이 양서를 매일 읽고 명상으로 사상과 정책 심화해야 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책 읽기를 좋아했다.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책을 읽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부터 사서 공부합니다. 컴퓨터도 컴퓨터를 만지기 전에 책부터 읽었고 낚시를 배울 때도 책부터 먼저 보았습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이나 지혜를 발견했을 때 깊이 생각하여 새로운 이치를 깨달았다 싶을 때 혼자 생각한 이치를 훌륭한 사람이 쓴 책에서 다시 확인했을 때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때에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일어서서 방 안을 서성거리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네, 계속해서 작가의 글을 읽겠습니다. 노 대통령 주위에는 늘 책이 있었다. 하루에 한 쪽이라도 읽었다. 책 읽는 게 일상 그 자체였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책은 장차관과 참모들에게 읽어보기를 권했다. 연설 비서관실에 추천한 책도 있다. 제임스 C. 흉즈가 쓴 링컨처럼 서서 처칠처럼 말하라 이다. 대통령은 지시 메모도 함께 보냈다. 내가 읽어본 연설 관련 책 중에서 가장 탁월한 연설 기법을 담고 있습니다. 연설문을 쓸 때면 읽어보면서 쓰고 이 책에 나와 있는 현장 연설 기법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따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지시 메모를 함께 보냈다고 하네요. 퇴임해서는 책에 더욱 빠져들었다. 찾아오는 사람들과 책을 놓고 토론하는 것을 즐겨 했다. 윤태영 전 부속실장의 말이다. 봉하 사저의 대통령 자리 앞에는 언제나 책들이 수북히 놓여 있었다. 대통령은 끊임없이 책과 자료를 찾았다. 책 한 권을 읽고 나면 그 속에서 다시 두 권의 책을 찾았고 심지어는 외신에 등장하는 기고들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독서가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더욱 치열하게 하고 생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윤태영 전 부속실장의 말입니다. 재임 중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 청와대 안에 리더십 비서관이란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리더십 비서관의 역할은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도 있었으나 주로 국내외 책이나 칼럼, 논문을 읽고 그 요약본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거의 매일 한 건씩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코멘트를 하고 궁금한 건 물어봤다. 그 시간이 대통령에게는 독서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대통령들에게 독서는 글쓰기의 원천이었다. 두 대통령 모두 밑줄을 긋고 메모에 가며 책을 읽었다. 주로 글쓰기와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졌다. 김 대통령은 독서의 완결이란 읽은 책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라고 했다. 노 대통령 역시 독서를 얻은 지식과 영감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책으로 집대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미래 예측 도서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도 두 대통령의 공통점이다. 김 대통령은 엘빈 도플러, 피터 드러커, 존 나이스비트 등 미래학자의 책을 많이 읽었고 노 대통령도 앤서니 기든스, 폴 크루그먼, 제러미 리프킨의 책을 애독하고 추천했다. 대통령이 읽고 있는 책이나 추천 도서는 그 목록 자체가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 대통령의 관심 분야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 대통령이 탐독한 윤성식 교수의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은 정부개혁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됐음은 물론이다. 두 대통령의 독서 패턴은 조금 달랐다. 노 대통령이 속독이었던 반면 김 대통령은 정독하는 쪽이었다. 독서는 정독하되 자기 나름의 판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때만이 저자 또는 선인들의 생각을 넓고 깊게 수용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책 내용이 완벽하게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사색을 통해 몇 번이고 곱씹었다. 또한 노 대통령이 근자에 나온 책 가운데 읽어봐야 할 책을 선호했다면 김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고전에 심취했다. 두 대통령은 끝까지 책과 함께했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 남긴 글에서 책을 읽을 수 없어 힘들다 했고 김 대통령이 남긴 책상에는 제국의 미래, 오바마 2.0, 조선왕조 실록이 놓여 있었다. 글쓰기의 원천은 독서. 자,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생각한 이유는요. 이 강원국 저자가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8년 동안 대통령의 말과 글을 쓰고 다듬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연설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계셨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연설비서관으로 계셨습니다. 자, 대통령은 말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밝히고 나라를 이끌어가지요. 그리고 그 말은 글에 기초를 하죠. 저자가 두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쉬운 말로 가장 많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직접 배우셨어요. 왜냐하면 두 대통령 모두 굉장한 독서가의 위대한 연설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들 위대한 독서가이시면서 위대한 연설가이시면서 또 글을 굉장히 잘 쓰시던 분들 대통령 두 분을 모시고 나니 이분께서 이제 글을 쓰시게 된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린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키는 것도 독서요. 좋은 글을 쓰게 하는 힘도 독서요. 좋은 연설을 만드는 그 근원도 독서입니다. 책을 읽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의 생각, 사상, 평가, 분석 등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읽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지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굉장히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서는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만 읽는 게 아니죠. 독서는 수천 년 동안, 수천 년을 걸쳐간 지혜의 자들이 남겨놓은 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들을 우리는 읽고 그들의 지혜를 읽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다 그 타인들의 위대한 사람들이 남긴 지혜를 읽고 자기 것으로 만들므로써 또다시 위대한
사상가와 지혜 연설가 또는 지도자들이 탄생이 된 거죠. 세상을 이끄는 리더의 힘이라는 거는 생각의 힘인 것 같아요. 생각의 힘이 부족하고 사고의 힘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리더하는 자가 대중을 돕는 마음, 대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또 범죄가 나오죠. 그래서 인성과 어떤 지적인 모든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역시 독서가 상당한 도구가 됩니다. 두 대통령 모두 정말 겁나게 책을 읽으셨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읽을까요? 우리는 먹고 놀고 마시고 자고 게임하고 모든 의식이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죠.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의식이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결정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요. 우울증이에요. 아닌데요. 우울증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삶의 기준과 나의 의식이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만 살게 되면 우울증이 걸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마음의 양식을 쌓는 일에 소홀히 하면 나의 가치가 점점 퇴색하는 것을 자기 영혼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혜자들의 남겨놓은 지혜의 글들을 읽음으로 해서 나이가 젊든 어리든 늙었든 끊임없이 나의 영혼에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정원국 자꾸 제가 이게 강원국 저자를 자꾸 제가 정원국이라고 하네요. 이 강원국 저자가 인터뷰하신 내용이나 방송하신 내용들은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런 이야기들이 책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여기에서 이제 글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글을 쓸 때 무엇이 중요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저자의 어떤 청와대 생활에서 있으면서 그 힘들었던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저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항상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도 그 과민성 대장염 때문에 잠깐만요 하고 또 화장실을 다녀오고 대통령을 또 기다리게 하고 그런 에피소드들을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군데군데 있고요. 독서를 좀 생활화합시다. 네, 그래야 우리가 조금 힘든 삶을 이겨나가는 이 책이 힘든 삶을 이기게 하는 영혼의 등불이 됩니다. 외면하시면 안 되고요. 꾸준히 열심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 저자의 대통령의 글쓰기였습니다. 글쓰기 비법은 곧 엄청난 독서 능력에서 나온다. 여러분 사랑해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에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 안녕.